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퓨즈툴스 코리아의 그 플래티넘 파트너인 그 큐브렉스에서 SE로 활동하고 있는 유용환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지난 17일 날 그 네이버 세미나 끝나고요. 이제 어느 분께서 이제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4시간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게 이제 너무 짧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이제 저희가 이제 퓨즈 팩토리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쪽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만간 책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근데 그리고 나서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PPT도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얘기하신 게 지금 열정이 되게 있으시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PPT를 다 삭제를 했고요. 이 1시간 반 동안 꽉꽉 채워서 라이브 코딩으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어차피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좀 놓치시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뒤로 돌려보기 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뭐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퓨즈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퓨즈 레이아웃에는 그 패널이나 독 패널, 그리고 스택 패널, 그 다음에 이제 UX 반복 처리할 수 있는 이치,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링을 처리할 수 있는 스크롤 뷰, 그 다음에 그리드, 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퓨즈 레이아웃을 설명드릴 때는 뭐 레이아웃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스크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클래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UX 반복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앞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 마스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저 그 탭 메뉴를 하나 구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탭을 클릭을 해서 페이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뭐 무브라든가 스케일, 뭐 로테이트, 뭐 이런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추가를 해서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네이버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카페고요. 여기 오셔서 많은 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띄워놨고요. 자, 이제 퓨즈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실행을 시키시면 그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 퓨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크리에이트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퓨즈 레이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똑같은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튜디오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프로젝트에서 오픈인 서브라임 선택을 하시고요. 에디터가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고요. 메인 뷰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그 사용자 정의 클래스하고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안에서 다 만들어 버리면 소스 코드가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 유지보수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만들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요. 프로젝트에서 뉴 폴더로 해서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여기서 패널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다음 패널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퓨즈 크리에이트의 UX 마크업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 패널이라고 해서 제가 UX 파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패널스 폴더 안에 마이 패널이라는 UX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패널이 하나 생기고요. 이 패널의 클래스로 하나 정의가 돼요. 그러면 패널스.my 패널을 메인에서 선언을 하시면 이제 보이시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코드로 작성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스튜디오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마이 패널이라고 지금 방금 한 패널이 생성이 되어 있죠. 얘를 쭉 끌어다가 갖다 대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럼 얘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궈 주시고
마이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마이 패널 안에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다 만들 건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레이아웃을 짤 거예요. 그래서 위에 상단에 요만큼의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요만큼 해서 또 뭐 서브 메뉴라든가 뭔가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고, 나머지 이제 컨텐츠 영역, 그래서 세 개의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선 그 패널을 맨 위에 보시면 이 메뉴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패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세 개를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떨구고요. 첫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해서 속성 창에 그 사이즈나 포지션 선택하는 부분에서 얘를 우선 제가 100에 100 사이즈로 줄게요. 그리고 스타일 쪽에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좀 주고요. 두 번째 패널은 150에 150 사이즈로 주고요. 컬러 파란색 이렇게 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00에 200 사이즈로 주고요. 컬러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게 딱 보시면 첫 번째 패널은 녹색이고 두 번째는 파란색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이제 겹쳐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본적인 패널은 속성 자체가 겹치는 속성이에요. 사실 이게 겹쳐버리면 이걸로 정확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가 좀 힘들겠죠. 근데 이 패널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얘는 녹색은 탑에 요만큼 그 메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위드는 꽉 차야 되겠죠. 그래서 100%로 아이고 잠시만요. 100%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로 주고, 얘는 하이트는 한 10%만 줄게요. 10%만 주고요. 레이아웃 쪽에 밑에 보시면 얼라이먼트라고 해서 그 정렬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탑으로 올리겠습니다. 탑으로 올리고요. 두 번째 패널, 얘 파란색을 선택을 해서 얘는 이제 왼쪽으로 미루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위드는 제가 20%의 영역만 먹도록 해놓을게요. 그리고 하이트는 어차피 나머지 꽉 찰 거니까 100%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할 거니까 100에 100%로 둘게요. 100%로. 자, 이제 사실 보시기에는 이게 지금 잘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앞전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다 겹쳐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보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겹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지금 컨텐츠 영역의 센터는 저희가 보는 건 여기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컨텐츠 영역의 센터가 이쪽으로 오겠죠. 지금 겹쳐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패널을 이용해서 얘는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느냐. 얘 같은 경우는 그 위드는 100%로 다 되어 있으니까 얘는 100% 놔두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지금 현재 첫 번째 패널이 10%로 먹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패널이 하이트가 10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탑에서 10%를 먹고 있으니까 얘는 90%만 줘야겠죠. 90%만 주고요. 그다음 얘가 지금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왼쪽 지금 센터에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가 지금 빈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왼쪽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패널은 얘는 지금 하이트가 10% 먹었고 위드가 20% 먹었잖아요. 그래서 위드는 얘는 80% 주시고요. 그리고 하이트는 똑같이 90%로 해주시고 얘는 정렬을 오른쪽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각각의 영역이 정확하게 서로 침범하지 않고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패널은 이러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라든가 이런 게 각자 그 패널에다가 넣어두시고 뭐 가운데 정렬을 하시면 그 각 패널에 정확한 정렬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원하시는 그런 화면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패널은 이러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으로 다시 넘어가고요.
요 소스 코드로 가보시면 지금까지 작업한 게 이렇게 다 보이죠. 예, 이건 실시간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되도록이면 그 스튜디오로 다 작업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널은 닫아두고요. 메인에서 얘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네네, 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자, 이제 그 패널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퓨즈 크리에이트의 UX 마크업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마이 독 패널, 마이 독 패널이라고 해서 UX 파일을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UX를 생성을 하면 기본이 패널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를 독 패널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장을 해서 이렇게 독 패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유어 클래시스에서 보시면 패널은 이렇게 아이콘이 보이고 독 패널은 이런 식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만 보셔도 얘가 어떤 녀석이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는 지금 메인에서 보여야 되니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떨궈 놓도록 하고요. 밑에 유어 클래시스에서 독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독 패널로 레이아웃을 할 건데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이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만드는 이유가 그냥 기본 패널로는 이런 식으로 하고 독 패널로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똑같은 레이아웃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 가시면서 독 패널 할 때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역시 패널을 세 개를 만들게요. 이게 지금 클릭돼서 잘 안 보이시면 얘 밑에 다른 영역을 하나 클릭하세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세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얘는 그 독 패널은 하나 특징인 게 그 독 패널 안에 있는 차일드 애들, 얘네 그 각각의 아이템들의 그 얼라인먼트 이외에 도킹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얘 그냥 패널을 클릭했을 때는 얼라인먼트 정렬하는 것만 있는데 그 안쪽에 있는 이 차일드들은 보면 이렇게 도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필로 다 채울 거냐, 왼쪽이나 밑에나 위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정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킹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도킹을 하게 되면 위에 한 영역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 나머지 도킹을 하는 애들은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그 탑으로 올릴 거잖아요. 얘 똑같이 100%로 하고요. 얘도 아까 하던 대로 10% 두고요. 컬러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얼라인먼트로 정렬을 하는 게 아니라 도킹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얼라인먼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탑으로 올리겠습니다. 탑으로 올리고요. 두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해서 위드 아까 20% 정도로 줬죠. 그 다음에 하이트는 이쪽으로 꽉 채울 거니까 제가 100% 줄게요. 아까 90% 뒀나요? 일단 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니까 100%로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널은 얘 왼쪽으로 정렬해야 되겠죠, 그죠? 왼쪽으로 정렬을 하고 세 번째 패널은 100% 얘도 100% 두고 컬러를 주겠습니다. 컬러를 이렇게 줬고요. 자,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사실 그 독 패널도 기본 패널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도킹할 수 있는 기능이 더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 독 패널도 겹쳐요. 겹치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약간 정확하게 겹치진 않고 약간 반만 겹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겹치는 속성은 맞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도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녀석이 다른 방향으로 도킹을 하면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침범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얘를 100%로 잡았기 때문이거든요. 얘는 지금 두 번째 패널에 이 빨간색이 왼쪽으로 도킹한다라고 그 독 프로퍼티에 레프트라고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쪽에 이만큼 영역은 이 도킹에 의해서 자동으로 레이아웃을 잡을 거예요. 얘 100%가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탑, 얘도 사실 마찬가지겠죠. 네. 탑도 마찬가지겠죠. 예, 탑으로 올리면 이제 위드에 대한 부분이 도킹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퓨즈가 이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죠.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자, 세 번째 패널은 나머지 영역을 다 차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운데 필로 다 채우고요. 얘는 다 영역을 차지를 할 거거든요. 얘는 전체가 다 필요가 없어요. 위드, 하이트 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시면 각각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레이아웃이 정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패널로 했을 때하고 지금 똑같이 레이아웃을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로케이트 인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면 에디터로 이렇게 넘어가고 독 패널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만드신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패널을 제가 열어보고 패널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독 패널로 만들었을 때의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적인 패널로 만들었을 때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확실히 소스 코드가 더 틀리죠. 독 패널이 조금 더 간결해요. 그러니까 보기도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래서 독 패널은 이러한 형태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페이지로 예를 들어서 100%로 하면 왜 침범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이 패널 속성이 겹치게 되어 있어요. 겹치는 속성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겹치지 않으려면 사실 뭐 스택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그 스택을 쌓아가는 블럭 쌓기처럼 스택을 쌓아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레이아웃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겹쳐요. 기본적으로 원래 속성이 자체가. 그래서 도킹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탑으로 하겠다 그러면 위드는 그냥 이 맡기는 게 좋고요. 그냥 사이즈 설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설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레이아웃을 원하시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따가 끝나고 그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게 그럼 좀 천천히 할까요 그냥? 제가 못 채울까봐 다 못 채울까봐 제가 너무 많은 걸 준비를 해서 네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네 독 패널까지는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그럼 조금만 제가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스택 패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퓨즈 크리에이트에 UX 마크업을 선택을 하시고요. 마이 스택 패널이라고 제가 칠게요. 그리고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생기고요. 얘를 스택 패널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주세요. 얘를 사용을 하시려면 메인에서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떨구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안을 보실게요. 자, 이제 스택 패널은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쌓는 블럭 쌓기처럼 쌓는 부분이거든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계속 아이템들이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뭐 20개, 30개 있으면 화면을 이렇게 벗어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화면을 벗어나면 얘를 스크롤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스택 패널을 가지고 레이아웃 구성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제가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다가 얘는 지금 레이아웃을 구성할 게 아니라 이치하고 스크롤 뷰를 활용을 해서 좀 이렇게 스크롤링 되는 부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가운데쯤에 보시면 랩탱글이라고 있어요. 랩탱글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랩탱글을 쭉 갖다가 떨궈 주시고요. 얘를 한 3개 정도 만들게요. 3개를 만들고 첫 번째 랩탱글 100에 100 사이즈로 줄게요. 컬러를 마음에 드시는 컬러 주셔도 되고요. 저는 브라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랩탱글도 100에 100 사이즈로 줄 거고요. 얘는 오렌지를 줄게요. 세 번째 랩탱글도 똑같은 사이즈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퍼플로 주겠습니다. 보시면 브라운이랑 오렌지, 퍼플 이렇게 이 순서대로 계속 쌓아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스택 패널을 선택을 하시면 위 상단에 이제 방향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템 스페이싱에 20포인트 정도로 주시면 각각 아이템들 사이에 간격을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로케이트 인 에디터 눌러서 소스 코드로 가보시면 이렇게 렉탱글 3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를 일단 그 복사를 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 4번 했나요? 12개네요. 12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장을 딱 하시고 이 스튜디오로 가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벗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얘를 이제 스크롤링을 시킬 거예요. 이 도구 모음에서 보시면 요 가운데 랩탱글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크롤 뷰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크롤 뷰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택 패널 바로 밑에다가 떨궈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로 가볼게요. 가보시면 스크롤 뷰라고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얘가 지금 태그가 닫혀 있으니까 지우고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작업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다 선택을 하시고 좀 정렬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요. 저장을 하면 웁스 해가지고 에러가 납니다. 이 에러가 왜 나냐면 지금 보면은 그 하나의 비주얼만 차일드로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롤 뷰 밑에는 하나의 요소에만 있어야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스크롤링이 되려면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스크롤 뷰 밑에 그냥 스택 패널을 만드시면 되고요. 스택 패널 안에 이제 스크롤 될 그 개수만큼 아이템을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크롤 뷰 위에 있는 녀석이 문제거든요. 요거는 일단은 요 밑에다가 제가 스택 패널을 만들어서 일단 스크롤 될 수 있게끔 해놓고 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널이 있고 그 밑에가 이제 스택 패널이에요. 그래서 스택 패널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크롤 뷰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로 가서요. 지우고 밑에 이렇게 두고 좀 정렬을 할게요. 저장을 하시고 스튜디오로 가서 밑에 보면 try again 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딱 했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스크롤을 하려고 했는데 스크롤이 안 돼요. 그죠? 분명히 이 차일드가 하나 있는데 이 안에 아이템들이 있고 스크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스크롤 뷰를 감싸고 있는 스택 패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스택 패널은 계속 위에서부터 아이템을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으로 이제 하이티의 값은 사실상 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제가 그 랩탱글에 대한 사이즈를 하드 코딩으로 제가 100이라고 사이즈로 줬지만 하이트에 대한 값을 퍼센트로 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그 정확한 뭐 그 텍스트라든가 뭔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드 코딩으로 100에 100 사이즈로 준 거고, 지금 이 스크롤 뷰 이 위에 있는 이 스택 패널 때문인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스크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금 하이트에 대한 값은 그 퍼센트를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드는 줄 수가 있어요. 위드는 줄 수가 있어요. 얘를 지금 100%로 한번 줘볼까요? 100% 주면 지금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위드는 줄 수가 있어요. 위드의 사이즈는 어차피 그 아이템이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위드에 대한 부분은 디바이스 사이즈만큼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트는 처음과 끝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스크롤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얘가 스크롤링이 되려면 맨 위에 있는 스택 패널을 오리엔테이션을 변경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 스크롤 뷰를 감싸고 있는 스택 패널 선택을 해서 얘를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그리고 얘를 센터로 정렬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면 이제 스크롤링이 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로케이트 에디터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호리젠탈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스택 패널로 제가 바꿔 놓을게요. 그러니까 맨 위에 스크롤 뷰를 감싸고 있는 맨 위에 있는 이 스택 패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방향이.
그러면 위드에 대한 부분이 무한적으로 계속 쌓일 거고 하이트는 이미 정의가 다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크롤 뷰와 컨텐츠를 집어넣기 때문에 스크롤 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크롤링이. 네. 스크롤 그 스택 패널, 그러니까 스택 패널 안에서 스크롤을 시키시려면 이러한 형태로 하시면 된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 생각보다 좀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지우고 하나만 제가 남겨놓을게요. 하나만 남겨놓고요. 그냥 스크롤 뷰를 제일 밖으로 빼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해도 돼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게 왜 오류가 생기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이 스크롤 뷰를 어차피 얘가 스택 패널이기 때문에 메인에서 여기서 그냥 감싸면 끝나요. 사실. 예,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네, 그렇게 이런 상황에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레이아웃을 구성하시다 보면.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렉탱글을 하나만 남겨놨고요. 제가 이제 이치문을 통해서 얘를 반복을 시킬 거예요. 아까 그 렉탱글 위에 보시면 얘가 스크롤 뷰고요. 스크롤 뷰 위에 보면은 이치라는 UX 태그가 있어요. 얘를 그 안쪽에 있는 스택 패널 안에다가 제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요. 렉탱글을 선택을 해서 이치 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치 안에 넣어놓고 이치를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카운트라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원하시는 개수를 적어 주시면 그만큼 반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아이템의 간격을 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치 밖에 있는 스택 패널 선택을 해서 아이템 스페이싱 간격을 좀 주고요. 지금 보면은 이 아이템이 15개가 지금 반복이 되어 있는 형태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아이템을 똑같은 아이템을 그냥 반복을 시켜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REST API나 뭐 이렇게 이용을 해서 뭐 사진을 보여준다거나 제목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러한 형태로 각각의 아이템별로 하신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연동을 하셔서 아이템스에다가 그 바인딩을 시켜놔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데모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서 그거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Locating in Editor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스택 패널 그리고 이치를 통해서 UX를 반복시키는 부분 그리고 스크롤 뷰를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뒤로 가게 하고요. 자, 이제 메인에서 얘는 또 지워두도록 할게요.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패널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퓨지 크리에이트의 UX 마크업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마이 그리드에서 생성을 합니다. 얘를 그리드로 바꿔야겠죠. 그리드로 바꾸시고 저장하시면 자, 유어 클래시스에 보시면 이제 아이콘별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아, 이렇게 생긴 바둑판 모양에 있는 게 그리드다. 이 아이콘만 보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다 알 수는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그리드를 이렇게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인에다 제가 떨궈 놓고요. 생성을 하고 요 밑에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그리드 안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그리드도 아까 패널이랑 독 패널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이 얘도 만들게요. 똑같이 만드는데 그리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패널을 3개를 만들겠습니다. 패널 3개를 만들고 자, 그리드 얘 일단 먼저 색깔을 먼저 줄게요. 제가 얘 브라운으로 주고요. 오렌지. 이게 좀 버릇이 됐어요. 이게 색깔 배치가 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줬는데 기본적으로 그리드를 생성을 하고 그 밑에 패널 등을 그러니까 패널들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 버티컬 방향으로 개수만큼 아마 분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리드의 속성. 예, 기본적인 거고. 자, 우리는 이제 위에 탑, 그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부분을. 이제 그리드 같은 경우는 이 차일드에 대해서 그 위드 하이트 값을 주지를 않아요. 그리드에서만 퍼센테이지로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리드를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속성 창에 보시면 로우스라는 게 있고 컬럼스라는 게 있어요. 로우스는 버티컬 방향, 이 세로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컬럼스는 가로 방향, 호리젠탈 방향으로 정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레이아웃을 나눠 놓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라고 쓰시냐면 1 곱하기 콤마 9 곱하기 라고 쓸게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고 컬럼스에는 2 곱하기 콤마 8 곱하기 엔터 이렇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얘를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로케이팅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고 소스 코드를 가보시면 정말 간단하죠. 네, 정말 간단한데 지금 여기서 로우스가 그 버티컬 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두 칸으로 나눴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눴다는 의미고, 컬럼수도 이 호리젠탈 방향도 역시 콤마를 기준으로 두 칸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총 4개의 영역인 거죠. 이 안에는 패널이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각각 3개에 대해서 제가 컬러를 다 줬잖아요. 이 없는 영역은 지금 비어있는 영역인 거죠. 네, 이렇게 줬고요. 자, 1의 9라는 의미는 1대 9의 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얘는 2대 8의 비율인 거고요. 네, 비율로 나눠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디바이스 사이즈가 늘어난 큰 뭐 태블릿이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퍼센테이지로 다 나누니까. 제가 여태까지 뭐 패널이라든가 독 패널로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할 때 다 퍼센테이지로 줬어요. 모든 디바이스에서 다 동일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이제 하드 코딩으로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두시고 지금 이 브라운 색깔이 있는 애가 탑 영역을 다 먹어야 돼요. 그죠? 얘는 이 첫 번째 있는 영역이잖아요. 이 오른쪽, 이 호리젠탈 방향이 컬럼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를 컬럼 스팬이라고 주시고요. 얘를 2라고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칸만 있기 때문에 2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두 칸의 영역을 다 차지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HTML을 잘 아시는 분은 테이블 태그에서 이렇게 막 쓰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 분들은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각각의 요소에 딱 맞아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스 코드에 보시면 다 이게 소스 코드가 엄청 간단하죠. 그리드로 레이아웃을 짜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스택 패널은 제가 내려놓고요. 독 패널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뭐 그냥 일반적인 패널로 했을 때하고 확실히 차이가 있죠. 첫 번째 패널에 히드로스탄이 있잖아요. 네. 저 속성은 스튜디오에서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사실 여기서 속성을 주고 싶은데 아직 지금 좀 더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100% 다 스튜디오로 하면 저도 정말 좋긴 하지만 일단은 그 애니메이션을 구현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스튜디오에서 가능하게끔 저희가 지금 로드맵으로 짜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이게 지금 다 업데이트를 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곧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이건 이제 본사에서도 다 얘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얘는 지금 호리젠탈 방향으로 두 칸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탑 방향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로우 스팬이라고 해서 값을 적어주시면 그 방향으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레이아웃을 구성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40분 시간이 페이지 컨트롤을 한번 해볼게요. 자, 메인으로 가시고요.
스튜디오에서 맨 밑에 보시면 페이지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얘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떨구시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패널을 하나씩 페이지 컨트롤 안에다 넣습니다. 네, 하나씩 자 정렬을 하고요. 네, 그리드도 이렇게 넣어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떨구시면 이렇게 스크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스크롤 할 수 있고 각각의 페이지로서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서 그냥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그 레이아웃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레이아웃을 조그맣게 레이아웃을 2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첫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면 레이아웃 테두리에 그 스트로크 선을 하나 그어서 첫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했다라는 걸 표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면 첫 번째 레이아웃의 선택이 그 스트로크가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택 패널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게요. 앱 안에다 스택 패널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패널을 2개를 만들겠습니다. 패널을 2개를 만들고 첫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해서 얘를 위드는 150 사이즈로 하고요. 하이트는 5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는 브라운으로 줄게요. 두 번째 패널 선택을 해서 얘는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게요. 150에 50 사이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스택 패널을 선택을 해서 얘를 가운데를 정렬을 할게요. 레이아웃에 보시면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정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요 선택을 하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격을 제가 좀 주도록 할게요. 한 20 정도로 주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패널에다가 지금 보면 요 밑에쯤에 AA라고 써 있죠. 텍스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생성을 하시고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add text value here에다가 윗부분에 여기다 이제 값을 밸류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layout 1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 20 사이즈로 줄게요. 그리고 얘도 가운데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리셔서 사이즈 스타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에서 컬러를 저는 이제 흰색으로 줄게요. 네, 이렇게 주시고 두 번째 패널에도 제가 텍스트를 하나 더 만들고요. 얘는 레이아웃 2라고 해서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같은 사이즈로 만들고요. 얘도 센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얘도 역시 컬러를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자, 이제 스트로크를 만들 거예요. 스트로크는 그 렉탱글을 이용을 해서 만들게 되고요. 렉탱글이나 서클을 서클 안에서 그 속성으로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렉탱글을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가 스택 패널 위에다가 이렇게 떨궈 놓으시고요. 그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쯤 보시면 스트로크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한 번만 하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3인 두께의 빨간색으로 된 선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테두리에 이렇게 보시죠. 저는 얘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 놓을게요. 파란색으로 바꾸고, 자,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로케이팅 에디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소스 코드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 가독성을 위해서 좀 간격을 띄워 놓을게요. 저장을 해 놓고, 자, 얘는 지금 첫 번째 레이아웃이고 얘는 두 번째 레이아웃이에요. 얘는 완전 또 그 스택 패널 밖에 있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자, 얘는 지금 스트로크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면 이 스트로크가 이쪽 레이아웃으로 가게 되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이 스트로크가 두 번째 레이아웃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얘가 클릭을 했을 때 얘가 그 레이아웃으로 이동하려면
이 패널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UX 네임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를 다시 스튜디오로 가고요. 스튜디오에 첫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해서 맨 위에 보시면 인스턴스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레이 1이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짓고 엔터를 치시면 생성이 되고요. 두 번째 레이아웃 선택을 해서 얘는 레이 2라고 해서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마우스로 오른쪽을 눌러서 로케이팅 에디터로 해서 넘어갈게요. 보시면 UX 콜론 네임 해가지고 그 프로퍼티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각각의 레이 1, 레이 2로 해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얘 위드 값이라든지 뭐 컬러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려면 이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이 패널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UX 요소에 접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UX 네임이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얘가 이쪽으로 접근을 하려면 여기에 프로퍼티에다가 이거의 값을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한 칸 띄시고 레이아웃 마스터라고 적어두시고 여기에 레이 1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저장을 합니다. 스튜디오로 가서 딱 보시면 첫 번째 레이아웃 테두리에 이렇게 스트로크가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패널 밖에 있지만 얘는 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를 지우고요. 지우고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요. 그래서 저장.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제가 뒤로 돌려놓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첫 번째 레이아웃 클릭했을 때 스트로크가 표시되고 두 번째 레이아웃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레이아웃 마스터에 있는 값만 변경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일단 한번 변경 한번 해보죠. 얘 레이 2로 한번 바꾸고, 레이 2로 바꾸고요. 저장 딱 해서 볼게요. 네, 좀 바뀌어 있죠. 이렇게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네, 바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바뀌어요. 그러면 이 렉탱글에 있는 레이아웃 마스터의 값을 변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네임이 필요하죠. 어느 녀석인지 모르니까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렉탱글을 선택을 하시고 맨 위에 인스턴스 네임에 얘는 렉트라고 제가 이름을 칠게요. 그래서 엔터 치시고 소스 코드로 다시 가보시면 렉트라는 네임을 가진 렉탱글이 딱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 값만 클릭됐을 때 자유롭게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클릭 이벤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클릭드라고 이름을 적어 주시고 부등호 슬래시 누르시면 자동으로 닫아지고요. 클릭을 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set 한 칸 띄시고 rect.layout master 마스터에 얘는 값을 뭐라고 넣어야 되겠죠? 레이 1이라고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 그러면 얘가 클릭을 됐을 때 얘가 레이 1이니까 레이 1 쪽으로 자기 자신한테 올 거고 얘는 똑같이 복사를 해서 2라고 해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클릭이 되면 이 렉탱글이 이쪽으로 올 거고 얘가 클릭되면 이쪽으로 가겠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퓨즈에서의 사실 장점이 이제 뭐 애니메이션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냥 레이아웃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효과를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렉탱글 안에 지금 보면 레이아웃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을 선언을 하시고 이 안에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레이아웃에서 두 번째 레이아웃에 이동을 하니까 move라는 애니메이션 속성을 줍니다.
이 무브에 대해서 무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준점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선적을 해야 됩니다. X축인지 Y축인지 방향을 선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시간, 얼마만큼의 속도로 움직일 거니 라는 걸 세 가지만 정해주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relative to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자동 완성 기능이 되니까 그냥 해보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relative to에 포지션 체인지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방향이 Y축이잖아요. 그래서 Y, 대문자 Y는 1이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정하는 duration이라고 적어주시고, duration에는 0.2 정도의 값을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저장해 주시고, 자, 이제 가서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포지션이 레이아웃의 포지션이 변경이 되면 자기 자신만큼 0.2초 동안 움직여라 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빨라질 거고요. 예, 더 빨라지고, 얘가 0.3 정도로 줄까요? 0.3을 주면 이게 확 이동한 다음에 움직여요. 보이시나요? 예. 그래서 얘가 1이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근데 사실 이 100%가 이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사실 위치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얘 반을 나눠서 이만큼에서 이렇게가 100%인데, 만약에 기준점을 딴 데 뒀으면 여기서의 1은 저 멀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1이 이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점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제가 처음에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두 번째 레이아웃 선택을 하고요. 얘를 제가 사이즈를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클릭을 하면, 네, 이게 지금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좀 더 그 레이아웃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무브 애니메이션만 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크기를, 스트로크의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해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좀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안에서 스케일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스케일도 역시 그 기준, 그리고 그 다음에 X축으로 늘어나고 줄어들 건지 Y축으로 할 건지, X, Y,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건지 이제 무브하고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relative to, 얘는 사이즈가 바뀔 거니까 사이즈 체인지, 그리고 얘는 지금 X축으로만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X, 대문자 X, 얘도 1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을 똑같은 시간으로 제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 딱 하시고, 자,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좀 한 가지만 제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무브나 스케일, 뭐 로테이트, 뭐 이런 애니메이션 속성 안에는 그 각각 애니메이션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이징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하고요. 그 이징이라는 프로퍼티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저도 뭐 다 많이는 해보진 않았지만 퓨즈툴스 사이트에 도큐멘트를 보시면 그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고, 우선적으로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징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여기에 백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게 아까하고는 좀 틀려졌어요. 예, 뭔가 좀 이렇게 훅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이징이라는 효과가 무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스케일이라든가 다른 거에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얘도 똑같은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저장 해서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아까하고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쵸? 조금 틀리죠. 이 틀리다는 의미는 이 수많은 효과들을 조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똑같은 효과를 줬지만 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원하시는 대로 뭐 테스트도 해보시고 아 이렇게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던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무브를 속도를 조금만 더 늦춰 보시면 조금 더 다른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테스트 해보시고 클릭을 했을 때 뭐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레이아웃 마스터를 가지고 선택했을 때 이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앞전에 제가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설명드렸던 그 레이아웃 마스터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해서 탭 메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탭 메뉴는 메뉴를 제가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보일 거고요.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보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보일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그 메뉴를 선택을 하면 지금 레이아웃 마스터에 있는 것처럼 그 메뉴가 선택된 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거고요. 그것도 두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이렇게 슬라이드 되면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밑에 페이지도 이동을 할 때 애니메이션 효과도 같이 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주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탭 메뉴 구성하는 것만 알고 계셔도 간단한 앱 정도는 하나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만든 걸 제가 좀 아까우니까 이건 지우지 말고요. 컨트롤 X 눌러서 제가 잘라내기를 할게요. 그리고 패널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제가 파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예, 마이 레이아웃 마스터라고 칠까요? 마스터라고 짓고요. 그리고 이 안에다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저장. 메인에서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했죠. 얘가 지금 사용자 정의 클래스로 하나 지금 떨어뜨렸잖아요. 지금 다 완성을 해 놓은 거. 얘는 언제든지 메인에서 여기 있으니까 끌어다 쓰면 바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하시려고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거예요. 얘는 이 스튜디오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리무브 엘리먼트 하셔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 놓으시고요. 태그가 닫혔네요. 자, 이제 탭 메뉴를 만들 거예요.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탭 메뉴를 만들 거고요. 자, 우선 이제 그리드를 하나 메인에다가 하나 떨구도록 하고요. 자, 그리드 안에 위에 상단에 그 3개의 메뉴를 만들 메뉴 공간, 그리고 나머지는 페이지를 보일 수 있는 페이지 공간, 2개의 그 공간으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널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드 안에 2개를 넣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패널에다가 제가 컬러 줄게요. 아, 요거는 컬러 주지 말죠. 이따가 그 메뉴를 하면서 줄게요. 자, 이렇게 나눠 놓고요. 자, 이 그리드를 선택을 해서 이제 2개로 영역을 나눠야 되니까 로우스에서 1 곱하기 9 곱하기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쪽에 패널을 마우스를 갖다 대 보시면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메뉴를 차지하고 있죠. 첫 번째 메뉴 영역에다가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떨궈 놓고요. 이 그리드 안에다가 그 패널을 3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더 넣어 놓고요. 그리고 그리드는 지금 호리젠탈 방향, 세로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할 거니까 컬럼스에서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대 1대1 비율로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시면 각각의 영역을 차지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메뉴 첫 번째 메뉴가 될 패널을 선택을 해서 얘를 컬러를 줄게요. 얘를 제가 살짝 흰색을 회색을 주고요. 두 번째 패널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주고요. 세 번째 패널은 첫 번째 패널하고 같은 색깔로 줄게요. 복사를 하고 세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해서 같은 사이즈로 주겠습니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시고요. 첫 번째 패널에 그 텍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생성을 하시고 그 텍스트에다가 메뉴 1이라고 이름을 줘주세요. 그 밸류 속성을 밸류 값을 주시고 폰트 사이즈 한 20 정도로 줄게요. 그리고 얘를 센터로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요. 두 번째 메뉴 패널에다가 얘도 메뉴 2라고 짓겠습니다. 얘도 사이즈 한 20 정도 주고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요. 세 번째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생성을 하시고 add text value here에다가 메뉴 3 그리고 사이즈 20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요거는 좀 닫아 놓도록 할게요. 자, 이제 밑에 있는 애는 이제 페이지를 구현을 할 거니까 페이지 컨트롤을 쭉 갖다가 이 두 번째 있는 패널 안에다 넣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시면 얘는 지금 메뉴 영역이고 얘는 지금 컨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 영역이니까 이 패널 안에다가 이렇게 갖다 넣고요. 페이지 컨트롤 바로 위에 보시면 페이지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페이지 클래스를 쭉 갖다 끌어서 얘를 3개를 넣어 놓겠습니다. 3개를 넣어 놓고요. 첫 번째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사이즈는 정의하지 않고 컬러만 줄게요. 컬러만 주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컬러를 좀 주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도 컬러 좀 주고요. 그리고 스크롤을 해보시면 이렇게 스크롤링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도 제가 페이지 1이라고 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거기에 더 가독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 1이라고 이름 짓고 사이즈 좀 크게 할까요? 좀 잘 보이시게. 그리고 가운데로 놓고요. 컬러를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이 더 잘 보이시죠? 두 번째 페이지에도 텍스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생성을 하시고 add text value here에다가 페이지 2라고 이름을 밸류 값을 넣어놓고 얘도 50 사이즈로 할까요? 그리고 센터로 두시고요. 밑에 쭉 내리셔서 지금 띄어놨네요. 얘 흰색으로 줄게요. 자, 세 번째 페이지에도 텍스트를 넣어놓고 얘는 페이지 3라고 줬고요. 50에 가운데로 두고 하얀색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스와이프로 해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활성화된 거를 만들어진 거 볼 수 있죠. 좀 이렇게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위에 메뉴 3개 만들었고 밑에 메뉴 그 페이지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처음에 레이아웃 설명드렸을 때 페이지 컨트롤 안에는 그냥 뭐 독 패널, 그냥 스택 패널 막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지금 페이지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사실 퓨즈에서 권장을 하는 게 페이지 컨트롤을 사용을 하시려면 페이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하세요 라고 권장을 해요. 그냥 일반적인 패널로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하셔도 되는데 좀 최적화 시켜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컨트롤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구성을 할 때는 페이지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거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린 거고, 이 페이지의 속성은 일반적인 그 기본 패널 속성하고는 똑같아요. 약간 조금 틀린데 기본 패널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반 패널은 그 레이아웃 잡을 때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기본
컨테이너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요. 지금 보시면 그리드로 영역을 잡아놓고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패널로만 정의를 하고 그 안에다가 넣어놨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로케이트 인 에디터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얘는 그냥 패널로 시작해서 패널로 끝나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죠? 이 영역을 잡고 있는 거죠. 컨테이너로서의 역할로 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면 얘가 보일 거고 두 번째 클릭하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 아까 레이아웃 마스터 했던 부분을 해볼까요? 그리드 위에다가 렉탱글 하나 만들고요. 방금 전에 해보셨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렉탱글 안에 스트로크 있었죠. 스트로크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생성을 할게요. 지금 보니까 이제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빨간색이 좀 더 잘 보니까 이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그냥 첫 번째 메뉴, 이게 레이아웃 마스터가 이쪽 각각의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하려면 각각 그 레이아웃의 그 패널에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 이름을 줄게요. 얘를 인스턴스 네임을 메뉴 1이라고 제가 줄 거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고, 두 번째 메뉴에 메뉴 2라고 해서 이름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는 메뉴 3 이렇게 주죠. 각각의 이름을 지어주고요. 아까 전에 이 렉탱글의 레이아웃 마스터의 값을 변경하려면 얘도 이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미리 줘놓죠. 뭐 렉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소스 코드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 되어 있죠. 얘의 속성을 레이아웃 마스터 해서 얘를 메뉴 1이라고 해서 주시면 이렇게 메뉴 1에 적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는 지금 뭐 그 레이아웃 테두리에 이렇게 줬지만 지금 사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 밑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나의 바 형태로 얘가 선택되어 있다라는 걸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렉탱글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드를 80% 줄게요. 그리고 하이트는 5%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위로 쭉 올리셔서 얼라인먼트에 그 바텀 아래로 내리시고요. 얘는 좀 간격을 조금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띄우거나 위에서 아래로 띄우는 건 마진을 쓰고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차일드들을 간격을 띄우려면 패딩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방향을 선택을 하는데, 설정을 하는데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나신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조금 더 진하게 색깔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가독성 있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지금 위쪽으로 좀 진하게 돼 있고 얘는 오른쪽으로 좀 더 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얘가 지금 나는 자기 자신이 위로 조금 올릴 거니까 마진에 여기다가 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5의 값을 주겠습니다. 위로 조금 좀 띄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스 코드로 다시 넘어가고요. 첫 번째 메뉴 클릭했을 때 렉트의 레이아웃 마스터의 값을 변경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클릭드라고 클릭 이벤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드를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고 그 set rect layout master에 얘가 메뉴 1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메뉴, 세 번째 메뉴도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해서 주고 값만 변경하면 되겠죠. 그죠? 붙여넣기 하고요. 얘는 메뉴 2 그리고 얘는 메뉴 3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게 보이네요. 그쵸? 이제 좀 전에 그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UX 그 태그를 사용을 해서 애니메이션 무빙하는 걸 배웠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렉탱글 안에다가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고요.
이 안에 move라고 적어두시고, 그 무빙을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준하고 방향하고 시간, 세 가지. relative to position change. 그다음에 얘는 지금 아까 전에 y축 했었는데 얘는 오른쪽 왼쪽 x축 방향, 그 호리젠탈 방향으로 움직일 거니까 얘는 x는 1이라고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duration, 지속 시간을 0.2 정도. 0.2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0.2라고 두고요. 그래서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이제 이렇게 놔두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2를 누르면 얘가 페이지가 2로 가야 되겠죠. 3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레이아웃 마스터 이름을 주듯이 각각 메뉴에 대해서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페이지 컨트롤에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페이지에도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 컨트롤 안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 선택을 하시고 인스턴스 네임에 얘 P1이라고 줄게요. P1이 간단할 것 같네요. 두 번째 페이지는 P2라고 주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P3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Locate in Editor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작업했던 게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 안에 그 프로퍼티 중에서 Active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페이지를 활성화 시킬 거니 라고 해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Active는 여기다가 P2라고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시면 P2로 바뀌어요. 그렇죠? P3로 하면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를 내가 마음대로 클릭을 했을 때 움직이려면 이 페이지 컨트롤의 이름만 정해주면 되겠네요. 페이지 컨트롤 이름.active에다가 각각 페이지에 UX 태그 네임을 넣으면 되니까요. 자, 그 페이지 컨트롤 선택을 해서 맨 위에 인스턴스 네임에 PC라고 줄게요. 네네. 간단하게 주죠.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UX 태그 네임이 PC라고 생기고요. 자,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페이지만 움직이면 되니까 얘도 똑같이 set을 주면 되겠네요. 그쵸? set pc.active는 얘는 P1, 페이지 1이 활성화가 되라.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해서 두 번째 페이지가 보일 거니까 메뉴 2가 눌렀을 때 두 번째 페이지가 보일 거니까 페이지 2 얘는 페이지 3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클릭을 하면 메뉴 3를 누르면 세 번째 페이지로 가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자,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런데 자, 이제 밑에 그 페이지 컨트롤 스와이핑을 해보면 얘가 안 움직여요. 지금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벤트를 저희는 클릭 이벤트에 대해만 줬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이 페이지가 활성화가 됐을 때 렉탱글, 이 스트로크를, 이 선을 이동만 시켜주면 돼요. 먼저 이제 보여드리고 나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알려면 얘를 while active라는 게 있습니다. while active, active 안에다 이거 기본이 3네요. 1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액티브 안에다가 레이아웃 마스터의 값을 변경할 거니까 얘를 잘라내기를 하시고요. 그 첫 번째 메뉴 클릭 이벤트 안에 있는 그 레이아웃 마스터 값을 변경하는 녀석을 잘라내서 여기다가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요. 얘를 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도 넣습니다. 얘는 메뉴 2가 돼야 되겠죠.
세 번째 페이지에서도 복사를 해서 넣어놓고 얘는 메뉴 3가 될 거예요. 자, 얘네들은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저장. 자, 한번 볼까요? 자, 메뉴를 클릭을 하면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잘 움직여요. 그리고 스와이핑을 해도 같이 따라오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메뉴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메뉴가 클릭이 되면 페이지 컨트롤에 활성화된 게 페이지 2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 클릭을 하면 얘가 페이지 2로 넘어갈 거예요. 페이지 2가 활성화가 되면 스트로크를 메뉴 2로 이동을 해라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페이지 2가 활성화가 될 때 움직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게 활성화가 되는 기준이 완벽하게 보여야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느린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저희가 명령어를 잘못 준 건 아닌데 이제 사용자가 볼 때는 이거 반응이 왜 이렇게 느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while active 안에는 활성화에 대한 기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rough hold라고 주고요. 여기에 그 0.5의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고요. 똑같이 마우스가 좀 클릭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줍니다. through hold에 0.5의 값을 줬어요. 이게 0.5의 값을 왜 줬냐 하면, 자, 첫 번째 페이지를 제가 천천히 움직여 볼게요. 그래서 가운데 잘 보시면 얘가 반을 넘어가면 움직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페이지를 다시 스크롤 쭉 해보면, 스와이핑을 해보면 반이 넘어가는 순간 움직여요. 그렇죠? 이 액티브가 되는, 활성화가 되는 조건이 50%만 넘어가면 넌 활성화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3이면, 지금 첫 번째네요. 3이면 얘가 30%만 보이면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의 조건은 1이 100%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0.5가 50%입니다. 그래서 액티브가 되는 조건을 어느 기준으로 둘 거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전환이 될 때 얘를 좀 사이즈를 막 변화도 하고 막 이런 효과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거를 아시려면 이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페이지 컨트롤의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1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 2는 페이지 2로 기준을 해드릴게요. 페이지 2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던 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보이고 활성화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갈 때는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던 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활성화된 걸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은 엔터링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거는 엑시팅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페이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 안에 엔터링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도 사실 있어요. 엔터링. 이렇게 좀 오타도 막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엔터링 애니메이션 안에 스케일을 줍니다. 스케일을 주는데, 제가 아까 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거는 X축 방향만 할 건지 Y축 방향만 할 건지 한쪽 방향만 하려면 기준이랑 시간이랑 이게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얘를 2배, 3배 늘리고 아니면 뭐 0.5배 줄이고 할 때는 잠깐만요. 팩트라고 해서 값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 0.55 정도의 값만 줄게요. 이렇게만 주시면 이 페이지가 50%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엔터링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슬라이딩 해보시면 줄어드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 줄어들었던 게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줘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에 주고 저장 하고요. 얘를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 이렇게 보일 거고요. 얘도 똑같이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애니메이션이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지금 나가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동작하지가 않아요. 자, 나가는 애니메이션은 엑시팅 애니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엔터링 애니메이션 밑에 엑시팅 애니메이션을 선언을 하고요. 자, 이 안에도 똑같이 스케일을 50%로 줄게요. 주고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두 번째 페이지가 들어오는 걸 잘 보세요. 자, 얘는 지금 이미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나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이쪽 화면으로. 원상복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얘도 다 적용이 되어 있죠. 얘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나가는 부분인 거니까 세 번째 페이지에는 엑시팅 애니메이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렇게 딱 눌러 놓으시면 네, 이렇게 이런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일반적인 네이티브로 이용을 해서 사실 이런 효과를 주기에는 좀 약간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예,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퓨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엔터링 애니메이션으로 이용을 해서 하고 나갈 때는 엔터링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각각 주고 싶은 대로 효과를 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효과를 좀 더 조합을 해볼게요. 얘를 로테이션 시켜서 회전을 하면서 막 화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효과를 좀 더 추가를 해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얘를 잠깐만요. 로테이트라고 주고요. 로테이트의 디그리스 각도만 한 80도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주고요. 자, 얘를 페이지 첫 번째로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회전이 되면서 작아집니다.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 되고요. 이렇게 되죠. 자, 얘를 엔터링 애니메이션에다가 똑같이 주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페이지도 들어갈 때 로테이션 되네요. 그럼 나올 때는 마이너스 80을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왼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해서 엑시팅 애니메이션에는 마이너스 80을 주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엑시팅 애니메이션 안에도 마이너스 80을 똑같이 줄게요. 저장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때 지금 보면 이렇게 보시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효과를 줄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위에 상단에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조금 딱딱한 것 같으니까 효과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얘를 스케일을 좀 주고요. 스케일을 주는데 아까 전에 줬던 방식으로 똑같이 relative to size change 그리고 얘도 지금 x축 방향이죠. x축인데 얘는 0.5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좀 약간 줄었다가 늘어나게끔을 줘볼게요. 이거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duration 0.2의 값을 똑같이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일단 보도록 하죠. 네, 움직이는데 너무 깜빡거리니까 잘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위에 상단에 무빙을 조금 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보시면 예, 움직이는 게 보이죠. 아니면 너무 느리다 그러면 얘 시간을 좀 더 줄이고요. 예, 좀 조절을 너무 빠를까요? 예, 괜찮네요. 예,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징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징에 바운스 인이라는 이징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튕길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주어지게 되죠. 예. 자,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탭 메뉴 하는 부분이랑 퓨즈에서의 애니메이션이 뭐 이러한 형태로 동작된다. 뭐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뭐 간단한 앱 정도는 충분히 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다시 찍고 있으니까 좀 이제 만약에 좀 잘 못하셨던 부분 계시면 예,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아니면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그 S 엔지니어 분들 계시니까 예,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뭐 명함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2장도 드릴 수 있으니까 명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